안녕하세요. 우정으로 이어진 가족 덕에 딸의 인생을 구해낼 수 있었던 60대 여자입니다. 그 가족은 저희 집에서 오랜 세월 일해주고 있는 입주 가정부세요. 저와 남편에겐 언니 혹은 누나, 저희 딸에겐 또 다른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시죠. 오랜 세월 가족처럼 지내왔던 이모님은 앞서 말했듯 저희 딸의 인생을 크게 구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그런 이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많은 분께 얘기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은 외동딸을 굉장히 애지중지하며 키웠습니다. 비록 그 마음에 비해 많이 서투른 부모긴 했지만은요. 우리에겐 원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은 고작 2살의 나이로 병에 의해 세상을 떠났어요. 때문에 3년 뒤 어렵게 낳은 딸 또한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부었던 거죠. 저희 딸 좀 잘 부탁드려요, 이모님. 얘가 낯은 좀 가려도 성격은 온순하고 착해요. 남편은 딸이 11살 때 무역 사업을 하시던 시아버지가 은퇴하시며 회사를 물려받았습니다. 손아래 시누인 원체 시아버지의 사업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던지라 원래 그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대표직의 무게를 감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사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한 경리가 문제를 일으켜 관련 자격증이 있던 전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큰돈이 오가는 회사다 보니 아내인 제가 힘을 보태주길 남편이 바랬거든요. 그때 혼자 남을 아이가 걱정됐던 우린 바쁜 절 대신에 집안일도 맡길 겸 입주 가정부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처음 일하던 아주머니는 2년 만에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 새로 들어오신 가정부가 바로 이 사연의 주인공인 이모님이었죠. 혹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생활해야 하는 분을 뽑는 일이다 보니까 가족분들은 그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전에 일하셨던 이모님이 가족들 반대로 금방 그만두신 거라서요. 저는 이모님을 고용하기 전 면접을 보며 가족 관계에 대해 여쭤봤습니다. 저보다 4살 많던 이모님은 저희 딸보다 3살 많은 딸이 한 명 있다고 말해주시더군요. 하지만 이혼 후 딸은 전 남편과 함께 미국에서 지내고 있기에 자신은 딸을 잘 만나지 못한다고 했죠. 워낙 가난한 집 딸이라고 시부모란 사람들이 절 많이 싫어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딸마저 뺏긴 채 이혼당하게 됐죠. 그래도 전 남편도 전 시부모도 저희 딸은 끔찍하게 위해주는 걸 아니까 믿고 미국 이민길에 오른 전 남편에게 딸을 맡길 수 있었어요. 제 유일한 낙은 어쩌다 한 번씩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러 한국에 들어오는 딸을 만나는 거예요. 전 남편이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남았는지 자기 부모 몰래 제게 딸을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아무튼 이런 사정인지라 저는 제 생활에 왈가왈부할 가족이 없어요. 친정 식구들은 다 자신들 먹고 살기에도 바빠서요. 그 말을 하던 이모님의 표정이 어찌나 씁쓸하던지요. 똑같이 딸을 가진 부모 입장이다 보니 저도 남편도 그런 이모님이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때문에 우린 이모님과 함께 살게 된 후 이모님께 잘해드리려 많이 노력했어요. 오랜만에 딸을 만나러 가는 이모님께 며칠간 특별 휴가도 드리고 이모님이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같은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 같은 선물도 종종 챙겨드렸죠. 또한 챙겨줄 가족이 없는 이모님을 위해 저녁 한 끼나마 전 직접 미역국도 끓여드렸어요. 이모, 이건 제 용돈 모아서 산 케이크예요. 엄마, 아빠, 우리 이모한테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려요. 아이고, 밥을 제가 해야 되는데 왜 사모님께서 제 생일상을 차려주세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생일 정돈 챙기고 축하해줘야죠. 저희 집에 와주셔서 그리고 저희 딸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이모님. 딸 생각이 난다며 이모님은 저희 딸도 아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때문에 낯을 좀 가리던 딸도 그런 이모님을 아주 잘 따랐죠. 그런데 착하고 사랑스럽게 자라주던 딸은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삐뚤어지더군요. 유리야,
오늘은 학교에서 별일 없었어? 엄마 아빠랑 오랜만에 오붓하게 과일 먹자. 싫어요. 언제부터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았다고 그래요? 맨날 용돈만 던져주고 회사에서 살기 바쁘면서. 뭐?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해? 너한테 그 용돈 주려고 엄마랑 아빠가 뼈골 빠지게 일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해달래요? 엄마랑 아빠가 좋아서 하는 일이면서 저한테 생색내지 마세요. 사모님, 어쩌죠? 유리가 저녁을 안 먹겠다고 방문까지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안 나오네요. 안 그래도 요새 밥을 너무 적게 먹어서 걱정이었는데 대체 왜 그럴까요? 유리가 또요? 저도 정말 답답하네요. 애가 사춘기라 그런 건지. 우선 제가 얘기 좀 해볼게요. 유리야, 얘 정유리, 너 다이어트 해? 왜 이렇게 요즘 밥을 안 먹어? 요즘 엄마랑 아빠가 무슨 말만 하면 툴툴대고 너 아무리 사춘기여도 이러면 안 돼. 대체 뭐가 불만이야? 뭐 쇼핑이라도 하게 엄마가 용돈 더 줘? 그럼 기분 좀 풀래? 저와 남편은 그런 딸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처음엔 의뢰 그 나이 때 애들이 겪는 사춘기인 줄 알았어요. 때문에 대화도 시도해보고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지만 용돈으로 회유도 해보려고 했죠. 말씀드렸듯이 저와 남편은 마음만 앞섰었지 아주 부족한 부모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님의 당황스러운 말에 우린 딸이 변한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죄송해요, 사장님, 사모님. 제가 그래서는 안 됐는데 책상 위에 있던 유리 일기를 보고 말았어요. 애가 너무 걱정이 돼서 대체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일기엔 적혀 있나 싶어서요. 그런데 거기에 요즘 유리랑 같이 놀던 반 친구 몇 명이 유리를 따돌리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시죠? 2학년 올라가면서 새로 친해졌다던 반 애들이요. 그래서 유리가 자꾸 어두워지고 삐뚤어진 것 같아요. 이모님은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일기장까지 들춰보셨던 겁니다. 그 엄마 같은 마음을 알기에 저도 남편도 이모님을 탓할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이유를 알아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딸에 대한 걱정만 앞섰죠. 이모님이 보신 일기장 내용에 따르면 딸의 친구들은 학기 초반에 딸의 물건을 몇 번 빌리려고 했다더군요. 유리가 또래 애들에 비해서 비싼 지갑이나 학용품, 옷이나 신발이 좀 있잖아요. 그걸 그 애들이 빌리려다가 유리가 부모님이 사준 거라 안 된다고 거절하니까 앙심을 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 애들이 유리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일부러 접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그 뒤론 애를 따돌린 거죠. 쟨 부모 등골 빼먹는 철부지다. 좋은 옷 입고 오면 자랑하려고 입고 왔다. 하고 조롱하면서요. 아휴, 속상해서 이걸 어쩌죠? 딸을 위해 해줬던 모든 것이 딸을 괴롭게 만든 주범이 됐다니 너무 미안했습니다. 우선 저와 남편은 조용히 딸의 방에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서툰 우리의 노력은 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유리야, 사실 엄마랑 아빠가 어쩌다 보니까 네가 학교에서 겪고 있는 고충에 대해서 알게 됐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우리한테 먼저 털어놓지 그랬어. 그랬으면 더 일찍 엄마랑 아빠가 도와줄 수 있었잖아.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엄마랑 아빠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요. 기껏해 엄마 아빠 카드 주면서 걔네랑 맛있는 거 사 먹고 잘 풀어봐라. 아니면 전학 보내줄까? 이런 말이나 하시겠죠. 그런다고 걔네가 나랑 밥이나 먹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학 가봤자 그런 애들이 또 없으리란 보장이 어딨어요. 엄마랑 아빠는 아무 도움도 안 돼요. 내 방에서 나가요. 저 혼자 있고 싶어요. 솔직히 딸의 말에 크게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도 남편도 무슨 일이 있으면 딸에게 용돈을 주거나 뭐든 돈으로 해결해 주려 했으니까요. 참 어리석은 짓이었건만 우린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였는지 몰랐던 거예요. 저는 딸의 방과 후에 딸 몰래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해보기도 했어요. 선생님 또한 딸에게 생긴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그 애들이 유리를 물리적으로 괴롭히거나 하는 건 아니라서 제재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라면서 애들을 불러 타이르면 분명 유리 입장만 난처해질 거고요. 중학교 2학년이면 더 이상 그런 식의 타이름은 통하지 않을 나이니까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계속 애쓰고 지켜보겠습니다. 담임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희 딸을 정말 잘 부탁드린다며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고 부탁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딸이 다른 친구들과라도 친하게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반에 햄버거와 피자를 돌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일로 딸은 제게 크게 화를 내더라고요. 왜 부탁하지도 않은 짓을 해요? 그거 가지고 저 따돌리는 애들이 저를 얼마나 비웃었는지 알아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친구 만들고 싶냐면서요. 그리고 애들이 뒤에서 수근거렸어요. 엄마가 자기가 유리 엄마라면서 선생님 찾아온 거 봤다고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학교에 찾아와요? 걔들이 이제 마마거리라고까지 놀리잖아요. 엄마 미워요. 유리야, 엄만 그게 아니라 너무 속상했습니다. 딸을 도와주려 할수록 제가 딸을 괴롭게만 만든 꼴이 됐으니까요. 그렇게 속상해하는 저와 남편을 보며 어느 날엔 이모님이 이런 말을 꺼내시더군요. 저 혹시 폐가 안 된다면 제가 유리를 좀 설득해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딸 가진 엄마로서 유리가 남 같지 않아서요. 우리만큼 딸을 걱정해준 이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우린 이모님께 딸을 맡겨보기로 했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모님은 딸의 방에 들어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통 밥을 먹지 않던 딸은 웬일로 밥을 2공기나 싹 비우곤 등교를 하더라고요. 힘을 내려면 밥도 잘 먹어야 한다면서요. 저와 남편은 놀란 마음에 대체 어떻게 하신 거냐고 이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제 어릴 적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사실 저도 집이 너무 가난하다는 이유로 애들한테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가난이 뭐 죄인가요? 그때 전 절대 기죽지 않고 오히려 그 애들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유리한테 말해줬죠. 내가 가난한데 니들이 뭐 보태줬냐? 니들이 내가 가난하다고 놀리면 난 니들 그 못돼 처먹은 심보 가지고 무시하고 놀릴 거야. 이 똥개 말미잘들아. 난 너희들 같은 못된 애들은 하나도 안 무서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기죽을 쏘냐? 정말 이모님 어릴 적에 따돌림을 당하셨어요? 예, 그래서 유리 일이 더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뭐 입장은 좀 다르긴 하지만요. 그렇게 제 얘기를 해주면서 유리한테도 절대 네가 움츠러들 필요 없다고 말해줬어요. 좋은 옷, 좋은 물건 사주는 부모를 가진 건 감사한 일이지 잘못된 일이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조롱하는 그 애들이 오히려 무시당해 할 만한 애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보라고 해줬어요. 세상에 친구할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그런 애들 몇 명한테 기죽을 필요도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다고요. 그런 마음으로 당당하게 부딪혀보니 오히려 그 뒤로 전 친구도 많이 생겼다고도 해줬죠. 뭐든 해결해 주려고만 한 저와 남편과는 다르게 이모님은 딸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를 나누고 공감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부모란 자식의 일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주는 존재라는 것을요. 딸 또한 바로 그런 부모의 역할을 우리에게 바랐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딸은 오랜만에 잔뜩 들뜬 표정으로 저와 남편 그리고 이모님에게 수다를 떨어댔어요. 이모, 이모 말대로 저 걔들한테 완전 한 방 먹여줬어요. 걔들이 또 비싼 옷 입고 왔다고 빈정거리길래 부럽냐고 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가 말한 대로 말해줬죠.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해서 사주신 물건을 내가 들고 있는 게 잘못도 아닌데 왜 니들은 항상 그렇게 딴질 거냐고요. 내가 부잣집 딸인 게 조롱당할 일이면 니들이 나보다 못 사는 것도 조롱당할 일이냐? 어디 내가 진짜 작정하고 조롱 한번 해줘? 덤비기만 해. 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호신술이라 호신술 학원은 다 보내줘서 니들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막 으름장을 놔줬더니 그렇게 절 무시하던 애들이 아무 말도 못 하던데요?
딸은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른다며 킥킥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딸의 웃는 모습을 보니 어찌나 마음이 놓이던지요. 이모님에게 정말 크게 감사하던 순간이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 뒤 딸은 새로운 반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어요. 딸을 걱정한 담임 선생님께서 반 아이들 전체의 자리를 바꾸셨다고 합니다. 그때 딸은 친구야 다른 애들을 사귀면 그만이라는 이모님의 말에 용기를 얻어 새로 짝꿍이 된 아이와 앞뒤 자리 아이들에게 같이 밥을 먹자고 했다네요. 사실 걔네도 따돌림 당하는 제가 불쌍해서 같이 놀아주고 싶었대요. 근데 집도 잘 살고 콧대도 높아 보였던 제가 자기들하고는 안 놀까 봐 못 다가왔던 거래요. 저 이번 주 주말엔 걔네랑 같이 시내로 놀러도 가기로 했어요. 이모 말대로 절 따돌렸던 애들은 진짜 별거 아니었다니까요. 기운을 되찾은 딸은 서서히 저와 남편에게도 전처럼 발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에게 먼저 사과도 해주더라고요. 저 전에 괜히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신경질 부렸던 거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저도 엄마 아빠가 절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땐 같이 어울리던 그 애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니까 세상이 무너진 듯 무섭고 막막했었어요. 그래서 괜히 집에 와서 두 분께 투정을 부렸던 거예요. 이모가 그러셨어요. 미숙한 저만큼 엄마 아빠도 아직은 서툰 부모님이라 제 마음에 다 들진 않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절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로 계속 제게 다가오려고 하시는 거니까 두 분 마음에 상처 드린 것만큼은 꼭 사과드리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딸은 우리에게 죄송하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우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와 남편 또한 그런 딸을 꽉 안으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죠. 아니야, 엄마랑 아빠가 더 미안해. 너에게 더 현명하고 좋은 부모가 되어줬어 했는데 우리가 너무 서툴렀어. 앞으로 엄마랑 아빠도 유리 너한테 더 의지될 수 있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게. 일도 줄이고 유리 너랑 대화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가져보도록 노력할게. 그래도 착한 우리 딸, 엄마 아빠 마음만 알아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초보 부모 티를 잔뜩 냈던 우리에게 그때 이모님은 정말 은인처럼 보였습니다. 우린 이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고 드렸어요. 그때마다 이모님은 약간은 서글픈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곤 하셨죠. 아유, 아니에요. 저도 저희 딸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예요. 같은 딸을 둔 부모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죠. 사실 유리를 곁에서 돌봐주면서 제가 오히려 받은 게 참 많아요. 전 좋을 때도 힘겨울 때도 저희 딸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까요. 그런 제가 유리에게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 뒤 이모님과 우리 가족은 한층 더 친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이모님은 노력했지만 여전히 바쁜 우리 부부를 대신해 딸을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딸과 함께 영화관을 가는 등 시간도 함께 보내주고 딸의 친구들이 놀러 오면 진수성찬을 차려주기도 하셨죠. 일하느라 정신없던 우리에게 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저희 또한 이모님께 전보다 더 잘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시댁 식구들이나 친정 식구들과 놀러 갈 때가 아니면 우린 이모님도 꼭 모시고 여행을 다니기도 했죠. 사모님, 짐 정리는 제가 한다니까요. 아유, 지금은 이모님도 휴가 중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우린 같이 사는 가족으로서 함께 여행 온 거라니까요. 저희 짐은 저희가 풀 테니까 이모님은 이모님 방에서 이모님 짐만 푸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은 완전 맛있는 집 예약해뒀으니까 고무줄 바지 입고 나오셔야 해요. 여행에 가서만큼은 저와 남편은 오히려 이모님의 가이드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평소 저희 가족을 위해 애써주셨으니 그렇게라도 보답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또한 우린 이모님의 월급도 넉넉히 올려드리고 매년 이모님의 생일도 꼬박꼬박 챙겨드렸어요. 또한 이모님의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병원비도 많이 보태드렸죠. 그리고 우리에게 고마워하는 이모님께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곤 했어요. 해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금액적인 부분뿐이어서 오히려 죄송하죠. 저희가 늘 이모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렇게 우린 피만 이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가족이 되고 있었고 어느새 딸은 대학을 졸업하며 어엿한 직장인이 됐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딸은 우리 부부와 이모님의 선물을 사왔더군요. 이모님은 딸이 사온 고급 기초 화장품 세트를 끌어안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고맙다, 유리야. 내가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오게 된 건 하늘이 주신 선물이었어. 우리 딸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론 나보러 한국에도 잘 안 들어오는데 네가 그런 내게 이런 감동을 주는구나. 이모는 저한테 또 다른 엄마나 다름없는 분이시잖아요. 절 키워주시다시피 하셨으니까요. 그럼 이제 제가 이모한테도 마땅히 효도해야죠. 이모, 오래오래 우리랑 같이 사셔야 돼요. 꼭이요. 이후에도 이모님은 점점 자신을 찾지 않고 미국에서 결혼할 때도 초대조차 하지 않은 자신의 딸에게 상처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린 그런 이모님이 안쓰러워 더더욱 가족으로서 위로를 드리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이모님을 너무 좋아했던 딸은 이모님 기분을 풀어드리겠다며 이모님과 둘이 2박 3일 동안 제주도 여행까지 다녀왔죠. 그리고 그런 딸이 나이 29에 5살 많은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을 때 이모님은 자신의 일인 듯 기뻐하셨어요. 그 청년 인상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부모님도 부치는 중견기업 임원까지 지냈다 은퇴하고 모치는 초등학교 선생이셨다죠, 사모님? 예. 그리고 지금은 두 분이서 작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신다네요. 사위들 총각도 그만한 중견기업에 다닐 정도면 부모님 닮아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것 같고요. 둘이 만난 곳도 건전한 달리기 동호회인가였다고 하는 걸 보면 자기 관리로 운동도 꾸준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이제 유리가 결혼하면 이 집도 조금은 쓸쓸해지겠네요. 그래도 이만한 경사가 또 어디 있겠어요. 저희 집에 인사를 왔던 예비사위는 인상이 참 바르고 선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집안도 괜찮아 보이는 예비사위를 저와 남편도 이모님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했죠. 그 뒤 저희 딸도 예비 사돈댁에 가서 극진한 환영을 받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사를 다녀간 뒤 예비 사위는 저희 집에 몇 번이나 찾아와 우리와 시간을 보내더군요. 사위는 장기를 좋아하던 제 남편과 장기도 두고 저와 이모님에겐 커다란 꽃다발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어머, 내 것까지요? 이모님은 자기의 또 다른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라면서 꼭 잘해드려야 한다고 유리가 신신당부했어요. 유리한테 그런 분이면 저한테도 귀한 분이죠. 저 이 집안에 정말 좋은 사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가족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이렇게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이모님까지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예비 사이가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 뒤 우린 좋은 사람들인 것 같은 예비 사돈들과 상견례도 잘 마쳤어요. 그런데 애들 결혼식이 5달쯤 남았던 어느 날 딸이 저와 남편에게 예비 사돈들을 집으로 초대하면 어떠냐는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아버님의 작은 바람이 사돈들 분들하고 친척처럼 가깝게 지내시는 거였대요.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부러웠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양가에 서로를 초대해서 식사라도 하면 어떨까 하고 넌지시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엄마 아빠가 불편하다고 하시면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고민이 됐습니다. 물론 상견례 자리에서 본 두 분은 예의 바르고 유머러스한 재밌는 분들이셨어요. 하지만 집까지 초대한다고 생각하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특히 당신은 마스크 시국이었던지라 더더욱 말이죠. 그래도 결국 저와 남편은 두 분과 예비 사이를 초대하게 됐습니다. 저희 딸을 조금이라도 더 예쁘게 봐주십사 하는 마음이 앞섰거든요. 함께 상의해봤던 이모님도 뭐 굳이 어렵게 생각할 일이냐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일은 저희 딸의 인생을 크게 구한 일에 발판이 되어주었죠. 저흰 그냥 해본 말인데 진짜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어머, 집이 너무 좋다.
두 예비사도는 마구 두리번대며 저희 집을 구경했습니다. 솔직히 첫인상과 달리 그 태도가 썩 예의 있어 보이진 않았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한들 이 방 저 방 아무 문이나 막 열어보고 들어가 보는 건 예의에 어긋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은 심지어 안방에 딸린 저희 화장실 문까지 열고 구경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건 실례잖아요. 어머, 그렇지. 죄송해요. 저희가 이런 고급 주택은 드라마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들어와 봐서요. 나이가 들면 이렇게 염치가 없어진다니까요. 여기요 아줌마. 아유 목말라. 나 냉수 좀 한 잔 줘봐요. 예비사이가 말린 뒤에야 두 예비사도는 민망해하며 음식이 차려진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예비 안사돈이 대뜸 이모님께 물심부름을 시키더군요.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던 이모님은 아무 말 없이 물을 떠다 드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예비 안사돈과 바깥사돈은 마치 하인 부리듯 이모님께 자꾸 하대 같은 존대를 하고 심부름을 시키려고 들더라고요. 저희 부부와 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저는 두 사람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투로 말씀드렸죠. 죄송하지만 저희 이모님은 심부름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에게 고용되어 집안일을 봐주고 계시는 거지 그 이상은 이모님의 의무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모님은 저희에게 가정부 이상으로 가족 같은 분이니 조금 더 예의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저희 아들한테 얘긴 들었어요. 그래도 가정부가 가정부죠. 사모님 너무 착하고 순진하시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격없이 대해주면 나중에 자기가 진짜 우리랑 동료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한다니까요. 그래도 뭐 그만큼 가까운 분이라고 하니 저희도 신경 쓸게요. 저기 아줌마,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더 황당할 뿐이었습니다. 예비사이는 얼굴을 붉히며 그런 자신의 부모를 말렸지만 두 사람은 뭐가 문제인지 도통 모르는 듯했죠. 거기서 못 참고 한마디 더 하려는 제 어깨를 잠자코 계시던 이모님이 꾹 누르시더군요. 그리고 이모님은 괜히 자신의 마스크를 조금 더 꾹 눌러 쓰셨어요. 저는 얼른 그런 이모님을 방으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그곳에 있으면서 더 기분 상하시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자꾸 마스크를 매만지는 모습이 감염을 걱정하시는 듯 보였거든요. 하지만 왜인지 이모님은 방으로 가시지 않고 자꾸만 우리 근처를 배회하시더라고요. 너무 잘 놀았습니다. 사돈어른, 사부인. 다음엔 저희가 맛있는 식사 대접할게요. 이모님, 오늘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무례한 행동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딸의 시부모가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어찌저찌 분위기는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나마 예비사이는 배웅을 나온 우리 부부와 이모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돌아갔죠. 사위들 애는 착한 것 같은데 그 부모들이 영 의외더라. 첫인상은 점잖아 보였는데 일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영 아니오시다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유리한텐 진짜 좋은 시부모가 돼줄 수 있을까? 아까 유리 표정 봤지? 유리도 그 예비 사돈들한테 많이 실망한 눈치던데. 집안을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예비 사이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았지만 예비 사돈들의 무례한 태도에 저와 남편도 저희 딸도 적잖이 실망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간 지 얼마 안 되어 이모님이 잠시 저희를 부르더군요. 그리고 조심스레 꺼내진 이모님의 말에 우린 크게 당황하고 말았어요. 저 사장님, 사모님, 제 기억이 맞다면 이 결혼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예? 갑자기 그게 무슨...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상대방은 저를 몰라봤겠지만 그 집 부모는 계속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 확실히 알아봤어요. 그 청년 모친 이름 나중에 유리한테 물어보세요. 고상미라는 이름이 맞을 거예요. 고상미 걔 제 어릴 적 동네 친구였거든요.
처음엔 저도 엄청 놀랐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저 계속 주위를 맴돌면서 얼굴을 뜯어봤었어요. 근데 확실해요. 고상미. 걔 한때 엄청나게 날렸었어요. 이모님은 예비 안 싸더니 자신의 친구였다고 말하더군요.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 출신인 다른 친구들을 통해 이모님은 예비 안 싸돈의 소식을 가끔 들었었다고 해요. 여러 입에 오르내릴 만큼 예비 안 싸돈은 전적이 화려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안 싸돈의 실체를 알게 된 저와 남편은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선생은 무슨,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중졸이에요. 집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청소년이 허구한 날 가출하고 술 담배 하면서 비행하기 바빴거든요. 맨날 힘 약한 애들 때리고 돈 뺏고 저희 동네에서 완전 날리는 애였어요. 그 집 부모도 형제들도 다 걔를 내놓은 자식 취급했다니까요. 중졸의 날라리요? 예, 정말 유명했어요. 게다가 성인 돼선 무슨 사기로 교도소에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자기랑 똑같은 사기에 주먹까지 쓰는 정가범 만나서 결혼했다고 또 한바탕 동네 말이 많았어요. 그 뒤로 이혼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으니까 그 점잠 빼고 있던 그 집 부친이 그 양반 아니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 중견기업 임원 출신인 남자가 데려다 결혼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모님은 분명 지금 두 사람이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말도 거짓말일 거라고 확신하더군요. 게다가 40대 시절에 예비 안사돈과 박가사돈은 각각 교도소를 또 한 번씩 다녀왔다고 해요. 특히 예비 안사돈은 이모님이 아닌 다른 동네 친구들과 개를 했다가 그 갯돈을 빼돌려 도망가기도 했었다네요. 결국 이모님의 친구들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 일과 추후에 또 다른 사기 행각까지 더해져 예비 안사돈은 또 감방 신세를 졌었던 거죠. 그 뒤론 개 소식을 못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마주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사장님, 민욱은 뒷조사 좀 제대로 해보세요.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 모양인데 자식이라고 멀쩡할까요? 애초에 자기 부모에 대해 거짓말을 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엄청난 이야기에 저와 남편은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은 사람을 써서 그 집안에 대해 뒷조사를 해봤습니다. 절망적이게도 이모님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이모가 선생은 무슨, 그들은 평생 사기로 밥을 벌어먹고 산 한심한 인간들이었더군요. 그리고 당시엔 임대업이 아니라 가끔 도박장만 드나드는 백수들이었죠. 당시 살던 아파트도 몰고 다니던 차도 몸에 휘감은 명품들도 전부 월세에 대출투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예비사위 그놈이었어요. 중견기업 직원? 흥, 웃기고 있네. 여보, 그놈도 자기 부모 닮아서 순 거짓말쟁이의 전과자였어. 전과자? 그래, 그놈은 중견기업 직원이 아니라 전문 전세 사기업자였어. 그 일로 한번 교도소도 다녀온 악질이야. 다행히 교도소 다녀온 뒤로 아직은 그놈한테 당한 피해자는 없는 것 같더구만. 그걸 2년 동안 우리 유리가 속았다고? 아마 그동안 그놈이 유리를 일부러 다닌다고 거짓말한 회사 앞으로 불러서 만났던 모양이야. 그렇게 약속이 있는 날마다 미리 그 건물에 들어가 있다가 퇴근한 척을 한 거지. 그 자식 일부러 잘 사는 여자 찾으려고 이 동호회 저 동호회 다 기웃거리다가 우리 다 호구조사를 하고 작정하고 접근했던 거야. 예비사위 또한 자기 부모를 닮아 순 거짓말쟁이 사기꾼 전과자였던 겁니다. 심지어 그놈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공공연히 자랑을 하고 다녔다더라고요. 인생이 필요면 자신처럼 머리를 잘 써야 한다며 결혼해서 저희 집 돈을 모조리 뜯어낼 거라고 말이죠. 자신도 자기 부모도 그러기 위해 저희 가족과 친해지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요. 저와 남편은 바보같이 선해 보이는 그놈 인상에 깜빡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그 몹쓸 자식, 어떻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어요?
감히 나뿐 아니라 어떻게 우리 가족 모두를 기만할 수가 있냐고요. 절대 용서 못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딸 또한 누구보다 크게 분노했습니다. 안 그래도 딸은 얼마 전 예비 사돈들의 무례한 태도를 보고 진지하게 결혼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딸에게 이모님은 너무 소중한 분이었으니까요. 딸은 감히 우리 집을 우습게 봤다니 이를 바득바득 갈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나타난다고 제 휴대폰으로 예비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때다 싶어 한 소리라도 퍼부어 주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치 없이 명랑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이내 생각을 바꿔먹었죠. 사부인, 저번에 정말 극진히 대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 양가 부모들끼리 너무 마음이 잘 맞다는 걸요. 다음엔 저희 집이든 밖에서든 저희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아유, 두 분하고 보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서 제가 너무 서두르는 걸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저희도 좋은 시간이었네요. 마침 저희가 애들 결혼 전에 보여드릴 것도 있었는데 당장 내일 저녁 어떠세요? 애들도 다 같이요. 혹시 바쁘신가요? 보여주실 거예요? 뭘까? 아유, 기대되라. 내일도 저흰 괜찮아요. 약이 바짝 올랐던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 욕이라도 한 사발 퍼부어주고 싶어서 그들을 불러냈던 겁니다. 보여줄 것이 있다는 제 말에 그 여자 내심 기대에 찬 목소리로 제 미끼를 덥석 물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녁 우린 이모님까지 함께 약속 장소인 한 룸 식당으로 향했죠. 이모님은 모시고 오고 싶지 않았지만 이모님의 고집이 너무 확고하셨거든요. 이모님, 정말 같이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저희야 괜찮지만 그 사람들이 이모님께는 앙심이라도 품을까봐 걱정돼요. 저도 무조건 갈 겁니다. 감히 내 딸이나 다름없는 유리 인생에 빌붙으려고 한 그 사기꾼 집단을 저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아주 속 시원하게 빅엿을 날려줄 거예요. 우리와 함께 도착한 이모님을 보고 예비 사돈들은 떨떠름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들에게 일부러 씩 웃어 보이며 말했죠. 이모님도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같이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모셔왔어요. 이모님을 아랫사람처럼 생각하던 두 사람은 못마땅한 티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이만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모님께 사람 좋은 척 웃으며 인사를 건넸죠. 저는 그 세 사람에게 싱긋 웃어 보이며 한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제가 보여드릴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열어보세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게 들어있으니까 다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뭘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사람을 기대하게 하세요. 뭐 우리 아들한테 미리 뭐라도 떼주시려고 그러나? 세 사람은 잔뜩 기대에 부푼 표정으로 그 서류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물을 하나둘 살펴보며 그들의 표정은 점점 썩어 들어갔어요. 그건 바로 예비 사위의 실체가 낱낱이 담긴 증거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상황이 잘못됐음을 눈치챘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증거들과 우리들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더군요. 하지만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고 입꼬리를 더 과장되게 올리며 결정타를 날렸어요. 그리고 아드님뿐 아니라 두 분도 과거가 엄청 화려하시던데요. 아직 보여드릴 게 남았어요. 또 뭐가요? 뭐긴 뭐야? 나다 고상미. 네 정체를 다 알고 있는 네 어릴 적 친구 김재순. 그때 이모님은 그때껏 쓰고 있던 마스크를 확 벗으며 소리쳤습니다. 처음엔 그 여잔 이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모님은 확신에 찬 표정으로 그 여자를 향해 계속해서 호통을 쳤죠. 나 모르겠냐? 나야. 너랑 어릴 적에 같은 동네 살았던 김재순. 파란 대문집 쪽방에 새들어 살던 집 둘째 딸. 아, 김재순? 네가 어떻게 여기... 그러니까 네가 이 집 가정부였다고?
그래, 내가 이 집 가정부로 일한 지가 벌써 16년째야. 내가 널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냐? 야, 너 진짜 한심하다. 넌 내 소식을 모르고 살았겠지만 난 네 소식을 정말 지겹도록 듣고 살았었어. 동네 어른들 친구들 할 것 없이 네 이야기를 하도 해대서 말이야. 너 사기로 감옥도 들락거리고 동네 친구들 갯돈도 떼어먹었었다며? 근데 너도 범죄자 네 남편도 여전히 이러고 사냐? 그것도 모자라. 네 아들까지 사기꾼의 범죄자로 키웠어? 참 대단하다 대단해. 감히 벌레 같은 인간들이 어디서 우리 유리 인생에 끼어들어서 초를 치려고 그래? 우리 유리? 너였구나. 날 알아보고 우리 정체를 까발린 게 바로 너였어. 에휴, 진짜 짜증나 죽겠네. 너 뭐야? 고작 가정부 주제에 네가 이 집 진짜 가족이라도 된 줄 알아?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을 것이지 어디 다 된 밥에 재를 뿌려? 뒤늦게 이모님을 알아본 그 여잔 표정을 험상궂게 찌그러뜨렸습니다. 이미 일이 틀린 걸 알았는지 양옆에 앉아있던 그 여자의 남편과 예비 사이도 한숨을 푹푹 쉬며 낯짝을 싹 굳히더라고요. 하지만 이모님은 굴하지 않고 그 여자에게 계속해서 참교육을 했어요. 너야말로 벌레면 벌레답게 조용히 시궁창에 처박혀 살 것이지. 어디 감히 엄한 가족 인생에 끼어들어서 회방을 놓으려고 해? 야, 이 집안은 내가 지켜줄 거야. 딸도 외면한 날 진짜 가족처럼 챙기고 위해준 이 가족은 나한테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집안을 위해서라면 난 골백번도 더 네 정체 폭로할 수 있어. 제발 인간 좀 되라. 너랑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다고 말하기도 창피하니까. 근데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자꾸 어디서 벌레거려. 당신은 조용히 있으시오. 내가 내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지금 참는 거지. 마음 같아선 당장 당신 아장 내버리고 싶으니까. 내가 이 이상의 인내심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진짜 보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 여자의 남편은 당장 이모님에게 달려들기라도 할 듯 으르렁대더군요. 하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던 제 남편의 으름장에 금세 꼬리를 내리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전형적인 겁쟁이 소인배 같은 인간이었죠. 그리고 그런 제 남편의 말에 그 여자까지 움찔거리는 사이 이번엔 저희 딸이 앞자리에 앉아있던 예비 사위에게 인생의 차가운 맛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비싼 옷인데. 딸은 자신의 앞에 놓여있던 찬물을 그놈에게 끼얹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던 그놈에게 제 앞에 있던 물컵까지 가져가 한 번 더 뿌려버리더군요. 딸은 손에 묻은 물기를 탁탁 털며 그놈에게 말했어요. 너 같은 인간한테 그딴 명품 옷이 가당키나 하니?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줄도 모르는 버러지한테 말이야. 야, 너랑 네 부모 같은 미꾸라지들이 이 세상에 맑은 물을 흐리는 거야. 너 맨날 그 중견기업 다니는 척하느라 꼴이 아주 우스웠겠다. 뭐 어디 화장실 같은 데서라도 기다렸다가 나오는 거 맞춰서 튀어나왔니? 인생 추하게 산다 진짜. 야, 네가 사기치는 수고로움을 알아? 부모 잘 만나서 인생 편하게만 살아온 게 뭘 알아? 여기 우리 이모가 그러더라.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난 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 인간 중에 정신 똑바로 박힌 인간은 없을 거라고. 내가 부자인 걸 과시하거나 악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감사하게 살고 있는데 네가 뭔데 내 인생에 왈가왈부해? 수고로움? 지나가는 염소 수염이 없겠다. 그런 수고 감수할 시간에 제발 정직하게 땀 흘려서 돈 벌 생각이나 해. 네 부모처럼 다 늙어서까지 이렇게 추하게 살고 싶지 않으면. 이모님은 저희 딸을 향해 눈알을 부라리는 그놈을 보더니 얼른 저희 딸을 감싸 안더군요. 그리곤 이만하면 된 것 같다는 이모님과 딸의 말에 우린 모두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저는 분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마지막 일침을 날렸죠. 한 번 사는 인생 제발 똑바로들 좀 삽시다. 우린 기생충 같은 벌레가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또다시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면 그땐 우리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사람 말처럼 당신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거나 이 일로 우리 이모님께 보복이라도 하려고 들면 각오하쇼들.
그럼 그때 내 사회적 위치, 인맥, 재력,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당신들 싹 다 이 세상에서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내 가족 지키려고 내가 여태 돈을 번 거 아니겠어? 난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남편은 제 말에 이런 겁박을 덧붙이더군요. 그런 무서운 남편의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 남편의 진심을 느낀 건지 그 새 소인배는 은근슬쩍 눈을 아래로 깔며 움츠러들더라고요. 우린 그 범죄자 가족을 내버려 둔 채 그 식당에서 나와버렸죠. 그 뒤 집으로 돌아온 우린 이모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모님. 이모님 아니었으면 이대로 우리 유리를 결혼시켰을지도 모르잖아요. 그 사이 될 뻔한 그놈은 멀쩡한 인간인 줄 알고요. 저랑 남편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으면 좋을까요? 뭐든 말만 하세요. 아유, 아닙니다. 전 이미 살면서 가족분들께 많은 은혜를 입었어요. 챙겨줄 가족 하나 없는 저에게 다들 가족이 되어주셨잖아요. 여기서 제가 대가를 바란다면 전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진짜 가정부가 될 뿐이에요. 전 앞으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쭉 가족처럼 지내고 싶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이번 일로 우리 유리 앞길에 놓인 장애물을 치워줄 수 있어서 제가 더 기뻤어요. 진짜 가족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이모님에게 그 이상 물질적으로 보답을 하려고 들면 오히려 신뢰가 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의 감동에 딸은 이모님을 꼭 껴안고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다짐했어요. 비록 그날 당장은 이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렸지만 살면서 두고두고 저희 딸의 인생을 구해준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그 뒤 남편의 으름장이 무섭게 무서웠는지 그 범죄자 가족은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평생 그렇게 하등 인간으로 살다가 그중 한둘이든 아니면 셋 모두든 또다시 사이좋게 감방을 드나들며 살 거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저희 딸은 가족들의 위로 덕에 지금은 다시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앞으로 딸이 또 결혼할 남자를 데려온다면 아주 신중하게 알아본 뒤 결혼을 진행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세상이라는 걸 경험을 통해 톡톡히 알아버렸으니까요. 만약 그때 이모님이 아니었다면 혹시 저희 딸의 인생에 어떤 마가 끼었을지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 가족은 앞으로도 은인이나 다름없는 이모님과 예전처럼 그리고 지금처럼 남은 평생 한 가족으로 화목하게 살아갈 거예요. 피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함께 희노애락을 나누며 살아온 이모님은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니까요. 우리 가족은 그때 일로 사람에 대한 무서움과 감사함을 동시에 배웠습니다. 그 사기꾼 집단처럼 사람은 내게 해악을 가할 수도 있지만 그 해악에서 나를 구해주는 이 또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그러니 제 사연을 들은 여러분께서도 꼭 내 사람과 반대로 적인 사람을 신중하게 구별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누군가에게 해악이 되는 사람이 아닌 저희 이모님처럼 고마운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인사드리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